안녕하세요. 제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기술과정 온라인 학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료의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거인 금속의 특성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바로 철금속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금속 중에 철금속이랑 조금 다른 비철금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굉장히 짧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금속의 종류 중 대표적인 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비철, 앞에서 지금 비철 금속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철을 제외하고 공업용으로 쓰이는 모든 금속을 총칭해서 통틀어서 비철 금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요. 그 비철 금속의 대표적인 걸로는 구리, 납, 주석, 아연, 금, 백금, 수은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건 은과 금이겠죠. 금과 음은 굉장히 고가지만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거는 뭐 싸다면 싼 거지만 이거에 비해서 싼 거예요. 그렇게 좀 싼 것들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금 너구리 여기서 너를 빼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구리가 나옵니다. 웃기려고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웃기죠? 자, 그럼 선생님과 구리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리의 특징입니다. 전기와 열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요. 그리고 녹이 잘 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전성과 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공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노트북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바로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바로 콘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콘센트의 피복을 벗겨보면 그 안에 구리가 들어있어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과 금입니다. 금이 전기가 가장 잘 통하고 그다음 구리예요. 그런데 은과 금은 굉장히 비싸서 전선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싸고 전기 전도도도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가인 구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전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로 알아볼 비철 금속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알루미늄 조금 어려워요. 자, 이러한 알루미늄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죠? 그렇죠. 바로 음료수 캔에서도 많이 볼 거고 아버님들이 주로 먹는 맥주 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루미늄을 왜 사용하냐면 가볍고 전기가 잘 통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구리랑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선으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고가이기도 하지만 구리보다 전기를 잘 통하는 능력도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왜 사용하냐면 공기 중에 녹슬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들을 굉장히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창틀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 앞문과 뒷문에서 볼 수 있는 알루미늄인데 앞문과 뒷문에서도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등교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교실 앞문과 뒷문이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아마 등교를 하면 아 이게 알루미늄이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비철금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비철금속입니다. 이건 세 번 비철금속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이젠 합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비철금속을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서 바로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화로 황동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색깔은 뭐랑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금과 색깔은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황동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에요. 구리 플러스 아연은
아연은 뭐다? 그렇죠. 바로 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금속을 합쳤다 그래서 합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전선의 피복을 벗겨보면 알겠지만 구리는 구리색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똥색과 비슷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진한 갈색인가? 진한 갈색. 진한 갈색. 10원짜리를 생각하면 좋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조금 더 단단함을 내기 위해서 구리와 아연을 합금을 해서 이러한 황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걸로는 바로 악기들이 있겠죠. 그림과 동일하게. 그리고 전기재료, 장식품, 악기 등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이 뭐다? 그렇죠. 이 제품의 재료는 바로 황동이다. 황구아라고 외우면 굉장히 손쉽게 외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등장하는 비철 금속은 황동과 조금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다른 왜 조금 비슷하냐고 하냐면 합금의 주 재료가 비슷해요. 뭐와 뭐가 합친 걸까요? 그렇죠.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주석이라는 거는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겠지만 안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원소기호에 원소주기율표 다 외웠나요? 고등학교 때 외우나?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외운 것 같아요. 근데 주석도 많이 들어볼 거고 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청동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구리와 주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텐데 청동기 시대 많이 들어봤죠? 네, 여기서 등장하는 청동이 바로 이 청동이에요. 구리와 뭐와 합금? 그렇죠.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 때 뭘 만들었죠? 그렇죠. 검을 만들었어요. 검. 왜? 청동으로 어떻게 검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청동의 특징 때문에 검을 만든 겁니다. 황동은 청동처럼 마찰에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관악기들은 굉장히 손쉽게 휘고 손쉽게 부러지죠. 하지만 청동은 황동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굉장히 마찰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동상, 기계 부품 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동은 청구주 이렇게 외우면 조금 헷갈릴까요? 그러면 어쨌든 구리의 합금은 총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뭐하고 뭐? 그렇죠. 황동과 청동으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황동은 뭐하고 뭐가 만들어질까? 황구아였으니까 구리 플러스 아연. 그죠?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구리로 만들 수 있는 합금 두 가지. 황동과 청동. 그리고 어디에 이용되는지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비철 금속의 합금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랄루민이라는 거는 많이 못 들어본 애들이 많을 거예요. 구리나 황동, 청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건 생소한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금속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을 합치면 두랄루민이 나옵니다. 바로 알루미늄.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배웠었죠. 이걸 뭘 만들었죠? 그렇죠. 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리는 뭘 만들었죠? 그렇죠. 동전이나 전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원소예요, 원소. 음, 주석이나 아연처럼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영양제로도 많이 먹는데 뭐 천연 진정제라고도 하는데 아마 따로 찾아보거나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은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여튼 이러한 원소를 세 가지를 합쳤더니 어떤 금속이 등장했더라? 그렇죠.
바로 두랄루민이라는 금속이 등장을 했어요. 이건 어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외국에 여행을 갈 때마다 타는 비행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금속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렇죠. 두랄루민이라는 금속이다라고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장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선생님과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방금 선생님과 열심히 배워왔는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철금속은 철금속이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비철금속. 오늘은 비철금속에 대해서 배웠죠. 일부러 여러분들이 맨 뒷장으로 넘어와서 답을 작성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틀려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는 무슨 금속에 대해 배웠었죠? 그렇죠. 바로 금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철금속 아니에요. 비철금속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루미늄과 구리, 그리고 마그네슘의 합금이라고 부르네요. 이거 방금 전에 배운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근데 가볍고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용되는 데는 비행기, 자동차 몸체, 그리고 노트북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된대요. 두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